네, 오늘은 고전시가 두 번째 작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전시가 1에서는 신라 때 유행했던 향가의 작품을 보았는데요. 향가라는 갈래. 오늘은 고려가요입니다. 갈래가 고려가요예요. 고려 때 유행을 했고요. 고려가요는 고려 때의 그 나라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자유롭고 흥이 넘치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고려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라던가 그 부분들이 그 분위기가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려가요의 특징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삼음보, 분연체, 그리고 후렴구 이렇게 세 가지가 좀 가장 많이 보이는 고려가요의 특징이고요. 고려가요는 고려 때기 때문에 우리 글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한글이 없었을 때죠. 그래서 고려가요는요. 구전됩니다. 우리가 향가는 향찰로 기록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려 때는요 구전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다가 조선시대 때 한글이 만들어지고 나서 나중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될 때 조선 때이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없던 게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고려가요는 기록이 되면서 원래 모습을 좀 잃어버리기도 한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작품은 서경별곡이고요. 이 화자의 태도가 여기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화자를 설정을 해놨는데요. 여성 화자의 특징. 대부분의 여자들은 좀 고분고분하고 남의 말 잘 듣고 그렇잖아요. 남자가 기다려 그럼 기다리는 거고 그랬는데 여기서의 여성 화자는 달라요.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의 아들과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자, 여기 보시면 한 번 더 나오는 게 보이죠? 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별할 바의 아들과 이별할 바에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그냥 빼고 그냥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뒤에 부분만 볼게요. 이 아들가라는 건 그냥 감탄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말 그대로 평양이에요. 서경은 평양. 평양이 서울이잖아요.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위 두어렁성 다링들이. 자, 요게 바로 후렴구입니다. 후렴구는 의미가 없어요. 후렴구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후렴구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렴구에 대한 얘기는 이따 끝나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죠. 자, 닦은 곳 소성경 괴요말은 닦은 곳 뭘 닦았냐? 삶의 터전, 기반. 삶의 기반을 닦은 곳이 기초를 닦은 곳이 소성경, 그러니까 작은 서경, 고의 말은 어떻게 해석해요? 작은 서경을 사랑하지만은 밑에 나와 있지 않나요? 사랑하지만은 이별할 바엔 길쌈배 버리고 이별할 바엔 이별하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길쌈배를 버리고 이 길쌈배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길쌈과 배를 합친 말인데 이걸 누가 쓰냐? 여자가 쓴단 말이에요. 여자가 바느질하고 배짜고 그랬잖아요. 이 단어에서 여성화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여자는 이걸 그럼 왜 하는 거야? 네, 생계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바느질해서 돈 버는 거예요. 아까 삶의 기반을 닦은 곳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기반을 길쌈배로 닦은 거겠죠. 그래서 생계 수단이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길쌈배를 버린다? 길쌈배는 생계수단인데 그럼 생계수단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괴실한데
사랑해 주신다면이라고 해석합니다. 사랑해 주신다면 우리가 괴다라는 단어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괴다는 사랑하다. 너무 유명한 단어예요. 자,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쫓겠나이다. 쫓아가겠습니다. 자, 이별을 거부하고 있는 태도. 사랑해 주신다면 쫓아갈 거예요. 다른 여자와 좀 다르죠? 적극적인 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해 주신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별하는 상황에서 님이 날 계속 사랑해 준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쫓아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너는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불안하겠죠. 확신이 없으니까 더 불안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우선 1년에서는 이별하는 상황에서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여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2연으로 내려가면 이 B 부분으로 묶인 부분이 사실 정석가의 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정석가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고려가요인데요. 정석가의 한 부분입니다. 자,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구전됐었기 때문에 전달하는 누군가가 정석가랑 서경별곡을 섞었을 수도 있다. 또 하나 그렇게 섞었다는 건 그만큼 입에 맴돌았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인기가 엄청 많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인기 가요의 한 구절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석가의 한 부분, 요 B 부분이 들어오면서 화자에 대한 해석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1년에서 여성 화자가 나왔고 이별을 거부하고 있었다. 근데 이 지금 B라고 묶인 부분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 이별하자라고 남자가 얘기를 해놓고 여자가 매달리니까 이연에서는 남자인 화자가 다독거리면서 쫓아오지 말라고 쫓아오지 말라고 우린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뭐 확정은 아니에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똑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성 화자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연을 남성 화자로 그래서 화자가 대체가 된다라고 보기도 해요.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보기로 얘기가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선 내용을 볼게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구슬은 지금 우리 화자와 우리 둘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이 끈은 뭐예요? 인연입니다. 우리를 연결하는 인연, 끈. 끊어지겠습니까? 서리법이죠. 답을 알고 있어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영원하다는 뜻이죠. 자, 구슬은 우리 나와 님이에요. 나와 님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님과의 인연, 믿음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요.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선 비유를 사용한 게 보이죠? 구슬은 어때요? 우리 화자와 임이 이별하면서 깨지고 멀어지죠? 그래서 구슬은 멀어질 수 있어. 하지만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거를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이게 말이 안 나오지? 하냐면 구슬은 바위에 떨어져서 여기저기 깨지니까 구슬은 가변적이고 끈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가니까 이건 불변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보죠.
그렇다면 끈과 신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자, 이연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를 한다. 그리고 이제 3연 가겠습니다. 근데 3연 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떨어진들, 살아간들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가정법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난이라고 나오는데 그 나난이라는 것이 이제 뜻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의미 없이 흥을 일으키는 여음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여음구와 후렴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음구에 대한 설명으로 의미 없이 흥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후렴구랑 뭐가 다르냐? 아까 제가 후렴구 의미 없다.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음구와 후렴구는 공통적입니다만 후렴구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후렴구는 나오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같은 곳에 같은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근데 여음구는요,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후렴구가 위치가 고정된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위치에 계속 그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렴구는 대부분 지금 여기서는 한 줄 나오고 후렴구, 한 줄 나오고 후렴구지만 다른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연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이 고려가요가 분연체였잖아요. 그래서 이 분, 연의 역할을 후렴구가 해주기도 합니다. 자, 3연 이제 내려가서 볼게요. 자,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근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공아 하고 불렀잖아요. 이게 지금 청자가 사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연에서는 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죠? 청자가 님이었습니다. 나 울면서 쫓아갈 거예요. 청자 님이었어요. 만약에 2연에서도 여성 화자가 그냥 얘기를 쭉 하고 있다. 그럼 2연도 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3연으로 왔더니 이 3연은 청자가 됩니다. 이거 뭐래? 청자가 죄송해요. 청자가 사공이 됩니다. 그래서 청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사공이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 볼게요.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배 내어 놓았느냐. 뭐 해요? 왜 배를 내어 놓았냐고. 왜 배를 거기다 놓았냐고 타박을 합니다. 근데 사공은 원래 배를 모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괜히 뭐라고 해요. 네 각시 음란한 줄 몰라서 가는 배에 얹었느냐. 가는 배에 뭘 얹었어? 뭘 얹었어? 우리 님을. 우리 임을 태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네 각시가 음란한 줄 몰라서 이게 무슨 말? 네 각시는 사공의 각시죠. 자,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넓은데 배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사공이 노를 젓겠죠. 그리고 여기 우리 님이 탔겠죠. 그리고 쫓아갔지만 못 잡았어. 그죠? 그럼 이거 그 떠나가는 화자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 님을 보면서 배를 돌리려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공한테 뭔가 화나는 일을 얘기를 해야 배를 돌릴 거 아니야. 그 노를 젓는 사람이 사공이니까 사공을 공략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네 각시가 음란해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공 빡치게. 이게 모함을 하는 거죠. 그냥 없는 말 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죠.
그냥 모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사실은 떠나가는 임에 대해서 원망을 해야 돼요. 못 잡은 것에 대해서 원망을 님에게 해야 하는데 그 원망을 님한테 할 수가 없어. 사랑하니까. 그래서 괜히 사공한테 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함을 했는데 님은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이고 대동강 건너편에 꽃을 배 타들면 꺾으리다. 강을 건너고 나면 이 꽃을 꺾을 것입니다. 누가? 님이. 내 님이 배 타고 가면 그 꽃을 꺾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꽃을 뭐라고 생각하길래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냐. 그냥 뭐 한양에 그 뭐래요 그거 과거를 보러 간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꽃이라고 표현을 한 부분에서 다른 여인에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질투가 나는 거지. 날 버리고 딴 여자한테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질투, 배신감, 뭐 이런 감정 때문에 님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사실 가장 큰 건 날 버렸다는 원망입니다. 자, 근데 그 원망을 님한테 직접 할 수 없어서 사공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공은 우회적인 원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우회적, 돌려서 원망을 한다. 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는 헤어지면 안 되는데 님이 날 떠나요. 그래서 쫓아가려고 하는데 못 잡았네요. 그래서 다른 여인에게 갈 것 같다라는 이 불안한 마음. 이게 불안한 거지. 마음이 급하죠. 이 불안한 마음을 표현을 했다. 이별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미 떠나갔기 때문에 이별을 했어요. 자, 이별을 막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 그리고 임의 변심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다른 여성 화자가 드러나는 다른 시들과는 좀 다르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거. 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내용은 이별하는 내용이고요. 이별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후렴구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링들이 자 지금 이응, 리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링들이 요거 발음 너무 좋은데 자 발음을 보시면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 내용은 이별에서 슬픈데 후렴구는 너무 가볍고 뭔가 음악적인 느낌이 느껴져요. 막 현을 튕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 후렴구에 나오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링들이는 뭐 북소리를 흉내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흉내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뭐 음성 상징어가 쓰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후렴구가 둥둥대는 그 북소리를 흉내낸 것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의 무게감과 다르게 가벼운 느낌의 후렴구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아까 제가 살짝 얘기를 했는데요. 고려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하고 낙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벼운 좀 활기가 넘치고 좀 경쾌한 느낌이 드는 이 후렴구를 쓴 이유는 고려인들의 그 낙천적인 성격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요 정도 살펴보시고요. 여성 화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길쌈배라는 단어에서 알았고 그리고 떠나가는 임에 대한 이 불안함은 다른 여인에게 갈 것이다 라는 그 질투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고려가요의 그 특징 전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니까 이제 다음에는 조선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